네, 전날 우리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대응 관점 그리고 향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SK증권 조성우 부장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럼 바로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장 초반에 잠깐 괜찮았다가 급락으로 돌변한 시장이었습니다. 여전히 공포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일단 바닥이 확인이 되어야 반등도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어제는 이제 장 초반에 그 반짝 상승이라도 없었더라면 아마 좀 피로도는 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기대감이 없는 시장이 빠졌을 때와 또 나름 그래도 이제 기대를 했을 때 또 이렇게 좀 이제 급락으로 뭐 반전하는 시장에 그 심적인 스트레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일단 크죠. 뭐 저 역시도 이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그래도 뭐 안 빠질 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장이 뭐 속절없이 빠진다 이랬을 때는 뭐 욕도 나오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이야 뭐 시장은 한번 이렇게 몸살을 앓게 되면요 결국 이제 안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것이 뭐 현재로서는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대신에 이제 제가 요즘에는 그 여러분들에게 뭐 시장보다는 좀 여러분들의 어떤 좀 그 마음을 좀 다스리실 수 있는 쪽에 대한 좀 시각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요. 저도 뭐 이런 급락장을 숱하게 뭐 겪어봤지만 또 겪으면 역시 이제 힘들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풉니다. 예전에는 뭐 이럴 때는 이제 뭐 좀 술로 좀 풀었었는데, 네. 근데 요즘에 사실 제가 좀 약간 몸이 좀 상해가지고 뭐 술은 많이 못 먹고 그러니까 저녁 먹고 그냥 뭐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정처 없이 그냥 걸어요. 걷다 보면은 예, 뭐 좀 생각도 좀 정리되고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차분해지고 그러다 이제 좀 다리가 좀 뻐근해져서 아 이제 좀 피곤하다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잠도 좀 들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다른 쪽에 약간 신경을 돌리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 같아요. 일단 시장 잠깐 점검을 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어제 일단 장중 흐름을 먼저 볼게요. 어제 장 초반에 그래도 오늘은 좀 오르나 싶었죠. 0.34% 상승 출발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독이 된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냥 뭐 고가를 보여주고 나서 속절없이 그냥 이제 급락 반전을 했고 어제는 장중에 무려 뭐 2.8%까지 장중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가 장 막판에는 조금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이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다시 이제 일봉으로 갈게요. 자, 어제 보니까 이제 2,300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코스피 사상 최고치 3,316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제는 뭐 그냥 거의 뭐 1,000포인트 빠졌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예,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작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현재 28% 하락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지금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요 까만 선이 뭐냐면 요 이제 코로나 이제 직전 수준하고도 이제 얼마 이제 거리가 남지 않았다는 거고 그나마 우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자 이제 2020년 가을 3개월 동안 횡보하면서 거래됐던 이제 요 매물대가 이제 좀 지지대 역할을 좀 이제 해주면서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기를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하나씩 좀 찾아보자고요. 자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막대가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입니다. 자, 5월 달에 시장이 잠시 이렇게 좀 반등을 보일 때 오히려 거래 대금이 줄었잖아요. 요건 제가 이제 그때 아침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의 추가 반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반등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반등하면서 거래 대금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것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 6월에 이제 급락으로 이제 이 흐름이 나올 때 지금 거래 대금이 오히려 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주식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좀 팔아야 되나 쪽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실제로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주식 시장이잖아요. 자, 내가 이 주식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게 되면 이게 왜 팔릴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는 그 가격에 사주기 때문에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한번 거꾸로 보자고요. 그분들이 무슨 자선사업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가격에 주식을 사주는 그렇죠. 건 분명히 아닐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떠한
보관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주식을 사는데 파는 사람이 느는 만큼 사는 사람들도 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가 2,400대 다시 한번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제 작년 이제 2020년 이제 가을에 형성됐던 요 이제 매물대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건드니까 분명히 2,4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는 지금 스마트머니가 유입된다라는 우린 그런 추정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럼 스마트머니는 지금 구간에서 왜 주식을 살까?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이 이제 기회일 수 있다, 싸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좀 투매는 참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를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시장에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된다면 가장 먼저 스마트머니가 살만한 종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보통 삼성전자죠. 그렇죠,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 뭐 최근에 뭐 하락이야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지만, 자, 거래 대금을 볼게요. 자, 이게 5월달 요때죠. 5월달 삼성전자가 등락을 할 때는 거래 대금이 늘지 않았는데요. 지금 6월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치솟고 있죠. 자, 평균적으로 5월 일평균 거래 대금보다 6월 현재까지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 대금이 한 50%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삼성전자의 어떤 좀 약간 이제 지치고 뭐 이제 피로도가 있어서 뭐 매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다라는 그런 추정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내가 이 주식이 팔리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 지금 그런 작용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한번 또 돌아가 볼게요. 삼성전자. 네. 자, 삼성전자가 언제 또 이제 이런 작용이 있었냐면 코로나 패닉으로 급락할 때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이 폭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뒤에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시간을 두고 회복을 하면서 이때 받아낸 사람들은 분명히 성과를 냈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제 그때의 그런 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이건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자, 외국인이 6월 내내 팔았어요. 순매수도 기준으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매수도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6월 내내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또 시각을 달리해 보죠. 그러면 순매수를 보지 마시고요. 매수를 따로 보시게 되면 이 기간에도 사는 외국인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순매수로 이제 집계를 해보게 되면, 자,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판 것으로 나오지만 이 기간에 산 외국인들도 엄연히 있다라는 거죠. 있기야 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이제 좀 약간 이제 조직적으로 일관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한 덩어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최근 외국인의 삼성전자 이 순매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라면 인덱스를 추종하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해외에서는 우리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펀드를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해외 펀드에서 뭐 브라질 펀드에도 투자해보고 러시아 펀드에도 투자해보고 뭐 베트남 펀드에도 투자해보고 했듯이, 여기에서는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긴축이나 이런 모드 때문에 순유입보다는 순유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순매도가 우위에 있는 거긴 하지만, 현재 패시브 자금에서도 우리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들은 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는 거죠. 펀드에 돈 들어오면 사야 되니까. 네. 자, 그런 외국인들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 패시브 관점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엔 분명히 이런 자금들도 있을 겁니다. 액티브 자금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를 추종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추종하는 액티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펀드 아시죠? 뭐 이를테면 이제 뭐 무슨 뭐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 그죠? 아, 네네. 뭐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 이런 게 액티브 펀드예요. 그러면 그 액티브 펀드는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저점 매수를 들어올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자, 역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자면 뭔가 좀 이제 시장을 뒤집어 보니까 그래도 하나둘 이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힌트를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좀 이제 과감하게,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 아닙니까? 요걸 거꾸로 한번 볼게요. 거꾸로도 볼 수 있나요? 예, 볼 수 네. 있습니다. 거꾸로. 자, 코스피 차트를 자, 거꾸로 보면 어떠한 특징이 발견되냐면, 자, 여기 이제 그 작년 사상 최고치인데, 이걸 상승 차트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작년 6월에 바닥을 찍고요. 코스피는 쉽게 말해서 계단식 상승을 한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급등하는 구간이 있어요. 자, 지금도 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파동이 나온 뒤에는요,
어김없이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김없이. 그렇죠. 자, 상승으로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상승 차트로 이제 가정을 하고 보니까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다시 뒤집어 볼까요? 다시 뒤집어 보면은 뭐겠어요, 여러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잠깐만요. 이게 또 그럼 다른 걸로 보여드리지. 제가 요즘 차트가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자, 계단 시가락을 한 거죠. 하지만 그 구간에도 자,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2020년 가을에 이렇게 거래된 요 매물대가 지금 아직은 지지대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 이 부분이 위협을 받을 때 어김없이 지금 스마트머니가 시장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이 잡히는 것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사실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갭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 갭을 다시 메꾸기 위해서라도 상방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기술적인 반등은 고사하고 더 빠지지만 않아도 좋을 만큼 지금 너무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전의 실마리가 혹시 지금 힌트를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반전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게 맞는데 또 두 가지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환율 한번 볼까요? 요즘 제가 환율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자, 이제 코스피는 지금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고 가는데 지금 환율의 상승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물론 뭐 어제도 이제 뭐 연중 최고치 뭐 1290원을 뭐 이제 찍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환율을 보게 되면 아직은 1300원 근처에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하락폭에 비해서 지금 환율의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좀 반전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걸 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지난주부터 이제 어제까지 시장이 계속 이제 좀 급락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좀 리뷰를 해보게 되면 굳이 안 빠져도 될 장이 빠진 날이 적어도 2번은 되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러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맞을 매였는데 그래도 오늘 맞는 건 좀 억울하게 대표적으로 어제도 좀 그런 이제 케이스였고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좀 오버랩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시장이 환율을 비교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 너무 과매도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그래서 환율이 그래도 이제 예상외로 좀 버텨주는 걸 본다고 하면 여기서 좀 우리가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저는 이제 6월 만기 이후에 이제 외국인의 파생 상품 시장의 매매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6천억 넘게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는 좀 다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외국인이 한 오후 2시까지는 선물을 6천억까지 매도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종가 기준은 700억 매도에 그쳤다라는 거니까 2시 이후에 5,300억을 되감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 보니까 6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지금 선물 누적 매도가 4,500억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하방 베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자, 콜옵션은 자,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옵션이라 그랬죠. 166억을 누적으로 매수해 놓고 있고 자, 풋옵션을 매수하면은 지수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건데 풋옵션을 매도하면 거꾸로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인데 지금 옵션 시장에서는 대놓고 지금 상방 포지션이라는 거죠. 물론 저것이 모두가 네이키드 포지션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과 곁들여 가지고 이제 합성 선물 포지션을 뭐 일부 이제 구성하는 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지금 파생 상품 시장의 이 어떤 외국인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적어도 하방 매팅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굳이 얘기하자면 상방 매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라도 외국인들이 마음 먹고 저 선물을 그냥 감아 올리면서 지수를 땡겨버리게 되면 저 옵션 시장의 저 포지션들은 죄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전이 사실 저는 오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좀 그런 반등이 좀 나와줄 만도 하다라는 판단이기는 한데 근데 워낙에 지금 시장이 오늘은 뭐 적어도 빠질 장이 아닌데도 빠진 시장을 지난 6일 동안 벌써 2번을 봤기 때문에 참 속단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환율이나
이런 외국인의 파생 상품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 빠질 시장은 일단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좀 바닥을 확인해야 그 다음을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런 어떤 작은 실마리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아까 시장을 좀 거꾸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마냥 또 겁을 먹어야 될 땐 또 아닐 수 있다라는 또 이제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좀 찾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차분하게 시장이 좀 이제 오늘 좀 바닥을 좀 잡는지 안정이 되는지 뭐 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도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의 이벤트가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 장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면서요. 내일장 투자 전략 저희 내일도 함께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 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